T빌 3개월물이 2.45%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얘거보다 높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그 난리를 피우는 건데, 한 가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개월물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승이죠. 그럼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였냐 하면 3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물이 내려와서 지금 난리를 피우는 거 아니에요. 10년 어디 갔니? 그래서 시장은 사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단기채 금리가 중기채 금리보다 높으니, 예? 중기채 금리 보더니,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금리를 가지고 경기가 나쁘다 좋을다를, 이거 잘 들으셔야 돼. 흔들리지 마시고. 제 말의 모든 요지는 4월달에 대박 날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데 있으면 터지지 마요. 제발.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어요. 괜히 가랑비 젓는 장에 개 터져가지고 오늘 또 술 먹고 그러면 주식을 접어야 돼. 얼마나 이 오중간한 장에서 물론 저는 많이 벌었어. 왜냐면 계속 저는 연초부터 올인매매 올해 착정하고 올인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 많이 계속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바라는 장은 이런 장이죠. 이때는 더 신용풀로 땡겨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적당히 땡기지만은. 근데 이런 장에도 벌어. 왜? 마이너스 5% 이상 손절 안 가져가거든요. 제 개인 매매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 3개월물 TV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이거하고 이거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경제TV도 마찬가지고 이거하고 비교해야 돼. 이거하고 이 두 개. 또 하나가 채권이란 것도 결정적으로 이 퍼센테이지에 딱 정해진 그게 없어요. 수급이 또 수급이에요. 다 수급이에요. 수급. 금리가 오르내리는 거는 수급이에요. 무슨 소리냐? 채권을 매수하면 금리는 하락합니다. 명제예요. 명제. 왜? 채권 가격은 금리의 역수입니다. 명제라고. 왜 그러겠어요? 채권 하시죠? 채권은 권면이라는 게 있어요. 1만원짜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발행가는 대부분 할인 발행을 해요. 왜? 이자율 때문에 그래요. 이자를 쳐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자율인 게 분모라고요. 분모는 뭐예요? 역수잖아. 또 쉽게 이야기하면 채권을 매수하면 금리는 하락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내려간단 말은 미 국채를 이빠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내려가죠.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럼 미 국채를 계속 샀다는 말은 국채를 샀다. 그 말이 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주식을 팔았다죠. 그래서 주식이 하락한 거죠. 그죠? 근데 정말 며칠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똥찰 겁니다. 국채를 왜 샀어요? 경기가 나쁠 것 같아서 뭐 어쩌고 아니에요. 국채를 산 이유는 실제적으로 미국이 대차 대조표 축소 연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장선이야. 응? 그리고 보세요. 국채를 샀다는 거는 금리를 안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금리를 안 올려.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금리가 인하죠. 그럼 채권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채권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되지. 그럼 또 금리는 하락하죠.
이걸 가지고 옛날 자료 가져와 가지고 생 지랄을 합니다. 생쇼를 해요. 경기 불황이 어쩌고는.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미국의 국채 금리는 실제적으로 지난해 연말 연준이 금리를 12월 달에 한번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연준이 11월 달부터 9월 달 이후부터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합니다. 금리 인상 어렵다. 그때부터 이미 하락 추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미국 금리는 올해 동결 확률이 높습니다. 뭐 12월 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올해 동결 확률이 높고, 미국의 금리가 동결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시장의 그 긴축이 멈춘다는 겁니다. 그죠? 시장 긴축이 멈춘다는 거고, 동결이 되지만 그러면 국채 금리는 결국 하락세라는 거죠. 계속 하락을 할 거예요. 그 추세적인 건데 어제 오늘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 뭘 잊으면 안 되냐 하면, 어쨌든 지난 12월 달에 미국 증시의 10% 하락은 생쇼였다는 게 확인이 됐죠. 미국이 다시 현재 수준에서 24,000 밑으로 내릴 확률은, 23,000 내려갈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건 다음 확률이에요. 확인이 됐죠. 저점이 나왔죠,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볼 때 이게 저점이 나왔나 안 나온다는 월봉에서 확인해야 돼요. 다시 뭐 24,000까지 오면은 그때 다시 생각합시다. 그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식 볼 때는 마찬가지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저점이 나왔죠. 현재 월봉을 보면 3,500을 각오한 건 다 문제야. 저점, 모든 거는 저점이 나와야 돼. 아, 이게 저점이 좀 확보가 됐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 확보되어 있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다우지수가 막 때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죠? 오늘 밤 내일이 되든 간에. 오늘 아까 누가 그럽니다. 이 장을 보고 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물론 현재 위치는 올 숏이에요. 왜? 60일선을 두 번 건드렸고 지난 장대 연봉 731을 밑에 있기 때문에 올 숏이에요. 숏을 쳐야 돼. 인버스 사고.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왜? 이게 있으니까 25,000선. 확인해놓고 하고는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좋아요. 그래야 남는 게 있어요. 설령 늦어가지고 더 손해보고 숏을 치더라도 확인해야 돼. 아직 다우지수 입장에서는 25,200선이 있는 거고 나스닥 입장에서는 7,300선 300포인트의 여력이 있어요. 아직. 그리고 S&P 입장에서는 아직 2,700선가 여력이 있어요.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장이 만약에 조금 또 옆으로 샜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에 요거는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럼 과연 경기는 계속 그 어렵습니까에 대한 거죠.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계 정시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모든 세계 정시의 기준은 미국이에요. 세계 경제의 기준은 누굽니까? 재수 없지만은 짱깨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세계 정시의 기준은 미국. 그럼 우리는 미국 장을 기준으로 장을 분석해야 돼요. 주시장을. 그죠? 그리고 경제가 좋네 맞네는 중국을 보고 봐야 돼요. 재수 없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구도 제일 많고 미국이 지금 2% 성장 운운합니다. 유럽이 1% 성장 운운해요. 중국은 그래도 6%입니다. 뭘 봐야 돼요? 중국을 봐야 되죠. 지금 유럽 정시가 뭐 어쩌고 해서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은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2차 대전 이후 뭐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잖아요. 유럽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독일 자동차, 뭐 스웨덴 자일리톨,
자일리톨 장난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2011년도 여전히 남아있는 피거 국가들,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안 돼. 유럽은 어차피 성장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1.7에서 1.1% 이래가지고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 딱 중심을 심플하게 두 개만 잡으면 돼. 하나는 미국하고 하나는 중국만 잡으면 돼요. 그냥 내가 유럽은 어려워 그냥 인정하면 시향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운데 유럽이 뭐 하고 있어요? 유럽은 지금 양적 완화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적 완화하고 있잖아요. 돈 풀고 있잖아요. LTR로. 옛날에 미국이 했던 거 양적 완화 풀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많이 아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잘못하는데 세계 어딜 봐도 공무원이 많은 나라는 성장이 멈춥니다. 내가 이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 말해야 될 내용인데 공무원이 많은 나라는 공무원의 비중을 늘리는 나라는 무조건 망합니다. 성장이 멈춰. 왜? 그리스 보면 돼요. 피거 국가들 전부 다 공무원 비중이 30-40% 넘어버려요. 일을 안 해, 새끼들이. 거지건성이 달라붙어요. 한국도 실제적으로 성장이 멈춘 이유가 정부의 정책이 계속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왜? 이쪽은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숫자 채우기가 제일 쉽거든요. 쪽수 채우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숫자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죠. 근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가지만 잡으면 되는데 미국은 호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 금리 안 올린다 그러잖아. 금리 인상 안 하면 당연히 주식 호재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두 가지 지금 지표가 안 좋게 나오죠. 우리가 보통 PMI라 그럽니다. 제조업 지수를 갑자기 영어 스펠링은 생각 안 나는데 PMI 제조업 지수인데 이 지표를 한 방에 해결시켜 주는 게 있어요. 지표를 한 방에 바꿔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가 되시나요? 이 모든 악재는 다 시장이 품고 있는 거고, 자, 품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정신이 이미 신고가를 가버린 거고, 중국 정시도 이미 폭등을 했습니다. 3,000포인트까지. 요거 하나 바라보고 났을 때 실제적으로 모든 경제지표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도 있고 무역수지 발표도 있고 다 합니다만 무역협상 타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모든 관심은 딱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면 2019년도 정신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세요. 2019년도 정신은 일단 반도체는 바닥 찾기가 우선 딱 정리하세요. 반도체는 반도체라는 것은 삼성의 대형 D램 가격을 말합니다. 바닥 찾기가 우선 딱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수 관점에서는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재료가 항상 호재로 잡는데 호재와 악재를 갖고 있는데 미국은 금리는 동결, 중국은 부양. 그걸 중심을 잡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당연히 덜 가고 더 빠지겠죠. 덜 가고 덜 빠지는 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제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라고 못 하신다면 방송을 다시 돌려봐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는 덜 가고 더 빠집니다. 그죠? 요것 때문에. 지수 구성하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있는 시가총액 종목들이 현대차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렇죠? 요렇게 딱 중심을 잡고 나면 시장은 결정적으로 지금부터는 다시 혼자서 캐저를 불러야 됩니다. 왜? 똑같은 자리죠.
이제부터는 요걸 노려야 되는 거잖아요. 돈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언제 많이 버냐 하면 요때 많이 법니다. 요때는 그냥 가져가는 거고 이때 많이 틀립니다. 이때 코스닥은 이때 다 틀리고요. 얘들 다시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을 찾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저점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수익을 3% 5% 아까 제가 잠깐 셀러버리 샘플 봤습니다만은 짧게 매매했다면 이제는 밀고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밀고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안 움직이던 위닉스가 그 안 움직이던 위닉스가 거의 아마 상장 이후 최대의 상승폭을 보였죠. 속도를 목해보면 그죠? 위닉스 되게 무거운 종목이었잖아. 이제 또 그런 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런 게 있어요. 하나가 지나면요. 이제 그 하나라는 이건 이제 오리스 명제를 끼워서 하나가 지났다는 말은 한 1개월 정도에 보통 50에서 100%의 시세가 난 섹터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늘어집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그냥 딱 외워두세요. 하나가 지나면 한 1개월 동안의 기간에 50에서 100%가 오르면 그 친구는 이제 늘어집니다. 잊혀집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걸 찾게 됩니다. 개별주 기준으로. 대형주는 빼고 대형주는 실제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생각보다 조금 더 갔습니다만은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전부 다 숏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챙기셔야 돼요. 한 달이 안 된 기간에 대략 100%가 올랐어요. 15,000원, 3만원. 15,000원, 3만원. 이것도 뭐 한 5,000원, 11,000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자꾸 수소차 비교해서 그런데 똑같습니다. 수소차 1월 중순에 고점에 예단하죠. 다 쳐야 됩니다. 바이오는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합니다.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미국 아마케 AACL이 열립니다. 근데 AACR 관련주들은 이미 고점을 찍었어요.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투자가가 그러니까 이걸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랬는데 그전에는 항상 선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마케 관련해서는 많은 종목들이 거론되는데요. 참여하는 기업 중에서 물론 제가 다 카톡방에 다 올려드리는 종목들인데 신라젠도 아마페에 참여합니다. 근데 신라젠은 아마케에서 뭔가 나와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치에 있죠. 쉽게 말해서 신라젠은 3월달 아마케 관련주랑 움직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빠져버렸으니까. 뭐 화미약품이나 요한양행은 다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 주식들은 어차피 현재로서 투자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주가가 다 어차피 뭐 그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인 게 아니니까. 제넥신도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미 제넥신의 주가는 어떻게 됐죠? 고점 대비해서 주당 18,000원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발 하락을 멈춰줬으면. 지금 제넥신이 필요한 거는 하락을 멈춰줬으면 하는 거잖아요. 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 있습니다. 주식의 기분 5일선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오면은 저항이에요. 그럼 이런 주식은 역추세 매매라 그래서 이미 끝난 겁니다. 이때 끝난 거죠. 그동안 많이 강조드렸던 걸 기억하면 돼요. 21선 근처에서 놀면 조심하라. 아마케 재료는 끝났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최근에 3일 제약 이런 것이 상당히 슈팅이 났었어요. 물론 저도 잘 몰라가지고 못 붙었는데 똑같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서 한 22,000원대 시작하죠. 한 4만원대가 70% 가죠. 이 장대 음봉 하나에 게임 끝나버리는 겁니다. 급등을 했다가 처음으로 5일선이 탈하게 되면 공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주 스캐프 낙주 매매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다음날 회복 못하면 바로 잘라버리는 거죠.